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ICE가 각 카운티 셰리프와 협력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리프에게 불체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1일 뉴욕타임즈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전국의 셰리프국과 계약을 맺고 불체자 신병 인도 방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과는 달리 셰리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으로 각 카운티의 치안을 위해 활동합니다. 셰리프는 법원과 구치소의 치안 유지 및 범죄자 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ICE가 이들과 계약을 맺고 하청업체 구조로 불체자 단속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ICE는 셰리프 운영 구치소에 불체자들을 수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후 셰리프 측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불체자를 수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셰리프 측과 합의가 되면 우선 플로리다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불체자 단속 확대를 추진하는 연방정부는 불체자 보호 도시들이 협조하지 않자 셰리프라는 조직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ICE 대변인은 이와 관련 현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불체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지만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트래비스 카운티 셰리프가 ICE 단속에 협조하지 않자 불체자 집중 단속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암암리에 활동하던 백인 민족주의자들과 신나치주의자들이 최근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폭력 사태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이들 증오단체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증오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오범죄를 추적하는 비영리 인권법률단체인 남부 빈곤법률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증오단체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감소 추세였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17%가 증가하면서 현재 증오단체는 917개로 나타났습니다. 반이슬람 단체는 지난해 3배나 증가했으며 반백인 단체와 반흑인 단체, 신나치주의 단체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흑인 분리주의자는 183개로 증가했으며 KKK라 불리는 극단적인 백인 우월단체 쿠클럭스 클랜 역시 130개로 많은 그룹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증오단체의 10곳 중 한 곳은 신나치주의자 관련 단체이거나 백인 민족주의자 또는 반무슬림 단체입니다. 여기에 성소수자 반대 단체와 스킨헤드족들도 증오단체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무슬림 단체들은 지난 5년간 급등했습니다. 미국 내 증오단체의 증가는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201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BI에 의하면 지난 2015년 257건의 반이슬람 증오 범죄가 발생했고 흑인들을 노린 증오 범죄도 지난해에는 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증오 범죄는 1621건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의사당에 펄럭이던 남부연합기를 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남부연합 상징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텍사스대를 시작으로 대학가에서도 백인 우월주의 상징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부연합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물들이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모두 퇴출됐습니다. 텍사스대 그렉 펜부스 총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캠퍼스 메인홀에 세워져 있던 로버트 리 장군과 시드니 존스턴 장군, 존 레이건 남부연합 우체국장, 제임스 스테픈 호그 전 텍사스 주지사의 동상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이 상징물들이 그동안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 돼 증오와 편견을 부추겼다며 리와 존스턴 장군 의 동상은 교내 역사연구소로 옮겨진다고 전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밤새 삼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신조를 불태우는 것이라며 상징물 철거에 반대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거를 찬성하는 측은 역사를 지운다는 명분은 허점투성이이고 이 동상은 그저 백인 우월성을 상징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듀크대와 볼드윈 칼리지도 교내에 설치된 남부연합 상징물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뉴욕시 전철역에 있는 남부연합 문양 타일도 교체될 예정입니다.
해외로의 여행객이 늘면서 해외에서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 해외 안전 지킴이 센터가 신설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이센터 신설로 해외 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20일 새 정부 출범 100일을 기념해 열린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해외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을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답변한 것입니다. 강 장관은 연간 2,200만 명이 해외 여행을 하는 상황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매일 약 40건, 매년 실종 사건만 50건이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해외안전지킴이센터는 내년 1월 직원 10명 규모로 외교부 제외동포 영사국 산하에 설치할 예정으로 외교부뿐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의 공무원들이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해외 각종 사건, 사고나 재난 시 초기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 국적자의 안위와 결부된 각종 해외 사건, 사고의 정보를 입수해 제외 공간의 영사 업무를 지시하고 필요시 외국 정부와의 교섭도 맡게 됩니다. 지난 2005년 설치된 기존 영사 콜센터는 민원 상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해외 안전지킴이 센터는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렌트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도 렌트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요. 중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렌트 지원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됩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렌트 지원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크라울리 의원은 21일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렌트 지원 법안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가정에 세금 크레딧을 적용해 환급을 주는 것으로 환급금 액수는 전체 가구 소득과 연간 렌트 지출 금액 그리고 연방정부가 설정한 연간 마켓 렌트 한도액 등을 모두 감안해 산출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조세 클라울리 연방 하원 의원은 특히 이번 법안은 렌트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세금 크레딧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 렌트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소득의 최대 30%까지만 렌트로 낼 수 있도록 지원받기 때문에 세금 크레딧 혜택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최소 한 달 렌트 정도의 금액을 세금 크레딧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렌트 인상과 소득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 업체 스트릿 이지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0에서 17년 뉴욕시 렌트 상승 비율이 임금 상승의 2배를 넘었습니다. 뉴욕주가 무료 법률 상담 제공을 확대합니다. 재소자들의 사면 청원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면 후 사회 정착도 지원합니다. 21일 뉴욕주는 사면 신청자 지원 확대를 위해 미국 형사법 변호사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현재도 뉴욕주와 뉴욕시 변호사협회, 카운티 변호사협회, 그리고 법률구조협회와 뉴욕주 형사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무료 법률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뉴욕주법은 뉴욕 주지사가 범죄에 대한 사면을 승인할 수 있으며 사면은 범죄 처벌을 면제해주고 추방을 면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주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유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면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추방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의 기록이 없는 사람, 최소 절반 이상 형기를 치른 사람, 수감 시 모범적인 생활과 상당한 재활 활동을 한 사람은 사면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재 1,700명가량이 사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1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 대해 최초의 조건부 사면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미성년 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0년 이상 범죄 없이 생활해온 사람들로 공공의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브롱스 변호사협회는 사면을 받았어도 학업, 취업, 주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동안 잠잠한가 싶었던 뉴욕시 공립학교에서의 왕따 문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종관 또는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왕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교육국의 2017 연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6에서 12학년 학생의 81%에서 왕따나 괴롭힘, 위협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의 71%에 비해 10%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인종이나 민족 등을 이유로 발생한 왕따도 전년도의 51%에서 65%로 늘었으며 장애나 비만,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왕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26학군 MS 67 중학교의 경우 262명이 민족,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왕따 피해가 존재한다고 답했고 MS 74 중학교는 366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프랜시스 루이스 고교는 762명, 베이사이드 고교 873명, 퀸즈 하이스쿨 포 티칭 320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군 전체적으로 85%의 학생이 교내 왕따가 존재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25학군에서도 73%의 학생이 신체적, 지적 장애나 비만 등을 이유로 왕따 행위가 존재한다고 답해 전년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성 정체성이나 성 때문에 발생한 왕따 피해 역시 전년도에 46%에서 올해 59%로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을 왕따와 괴롭힘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우체국 뒤편 공영 주차장의 통행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버겐 카운티에서 가장 음주운전 적발이 많은 곳은 포트리로 나타났습니다. 포트리 공영주차장 파킹덱 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중순이나 늦어도 10월 중순 중에는 차량 통행이 재개되고 새 파킹덱이 완공되면 600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타운 정부는 대체 주차 공간으로 마돈나 성당에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 정부는 메인 스트리트와 호임 스트리트 사이 루모인 애비뉴와 슐러서 스트리트 북쪽 방향으로 설치된 모든 주차 미터기의 주차 허용 시간을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뉴저지주 타운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포트리에서는 16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버겐 카운티 70여 타운 중 가장 많았습니다. 포트리에 이어서는 리치필드가 53건, 레오니아 37건, 팰리세이스 파크 32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상권 형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두드러졌고 버겐 카운티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닭과 오리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접촉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는 961건으로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54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버지니아주에 이어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CDC 측은 집에서 닭이나 오리 등을 키우는 주민들은 가금류를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접촉을 피하고 가금류의 알 등을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 가금류 접촉으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는 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운전면허를 신청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최근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운전면허를 신청한 캘리포니아주 불법 체류자 수는 11,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1월 27,000명에 비해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DMV 측은 지난 2015년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AB60 법안이 시행되면서 대다수 불법 체류자들이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운전면허를 신청하다 이민국에 적발돼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신청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이민정책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캘리포니아 주내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갖춘 불법 체류자 150만여 명 가운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91만 5천 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 때문에 난소암을 앓게 된 여성이 4억 1,700만 달러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21일 LA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4억 1,700만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사는 원고 에체베리아가 난소암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가 원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존슨앤존슨 제품을 사용하면서 난소암을 얻게 된 여성들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거주 한인 성모 씨는 최근 샵라이트 체인인 빌리지 슈퍼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성 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무하면서 주 5일 9시간씩 총 45시간을 근무했고 때때로 주 6일을 일하는 때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 씨는 빌리지 슈퍼마켓이 연방과 뉴저지주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드버리 아울렛 운영회사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그동안 입점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반경 60마일 이내 매장 오픈을 금지시켰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중단됨에 따라 이제는 우드버리 커먼스 아울렛의 매장들을 브루클린과 퀸즈, 브롱스 등지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사이먼 프로퍼티는 94만 5천 달러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25일 4년 만에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와 라클랜드 카운티를 연결하는 새 태판지 브릿지가 부분 개통됩니다. 새 태판지 브릿지는 사장교 형태로 총 40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먼저 서쪽 방향 브릿지가 개통되고 내년에는 동쪽 방향 브릿지까지 모두 완공될 예정입니다. 브릿지는 마리오 쿠오모 전 주지사 이름을 따 거버너 마리오 쿠오모 브릿지로 명명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흐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고 무덥지 않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무덥지 않겠습니다. 금요일은 시원한 여름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